땅에 10이 있는데 하늘에 10이 없네. 집사쇼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쇼의 장지은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손 두 발 다 묶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상태에서 청약을 하라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제가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대출이 다 막힌 상태로 나와서 정말 화가 난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가 얼마를 기다려왔는데 분양가도 그렇고 대출 상황도 그렇고 참 속상한 상태시죠. 자, 84 타입이 이렇다고 치면 그럼 26이나 29 타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덜컥 넣었다가 자금 마련이 안 돼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청약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마련 플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청약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 마련 플랜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집사쇼의 전매 특허.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요. 예,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그러면 공급 세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60A, 60B, 69 그리고 84 이렇게 평형대는 이루어져 있고요. 총 211세대입니다. 중소형으로 이루어진 세대죠. 211세대 세대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중에 특별 공급으로 60개가 빠져나가고요. 일반 공급 세대수는 151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1개 중에서 당해 우선 공급 30%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45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경기도 20%,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 나머지 50%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84제곱미터는 지금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104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와 있죠. 자, 특별 공급 넣는 분들은 여기 한 번, 일반 공급 또 한 번 해서 두 번의 기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84제곱미터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적은 평수로 옮겨갈까 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84제곱미터 뿐만 아니라 69, 60AB 모두 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9억이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적은 분들은 적은 평수로 옮겨가 본들, 즉 47세대 이쪽으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어본들 돈이 적기 때문에 중도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중도금 대출 모두 다 안 된다. 평형불분하고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통 터지죠. 열불나죠.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라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요. 자, 원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억 미만은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딱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중도금 대출 불가 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60% 납부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서 중도금을 수분양자 자력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공지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아서 돈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거 황당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의뢰되겠지 해가지고 믿고 아래쪽으로 하향 지원하셔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A는요. 가장 적은 금액이 6억 8천, 많은 금액은 7억 2천까지 나옵니다. 자, B타입은 6억 8천 그리고 7억 1천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69제곱미터는 7억 7천, 8억 2천, 그리고 84제곱미터는 모두 다 9억을 넘어가고 9억 8천 5백이 가장 큰 금액이네요. 자, 계약금 20%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억 3천부터 해서 1억 9천 7백까지 준비하셔야 되고요. 계약금 20%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옵션 비용도 10%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은 60% 6차례에 걸쳐서 나눠내는데요. 6개월 단위로 얼마씩 준비하셔야 되냐면 6,800만 원, 7,200만 원, 또 7,700만 원, 그리고 9,200만 원, 9,8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 돈을 6개월마다 마련할 수 있는 분들,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고요. 자, 4차례까지는 자력으로 마련하시고 5번째, 6번째는 연체 작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 20%가 남았는데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래쪽 평수는 중도금 대출은 안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나오지 않을까. 자, 입주 시점에 KB 시세나 감정가가 15억을 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당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막고는 있습니다만 입주 시기가 2, 3년 뒤잖아요. 그때는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4차시까지 자금 마련이 되는 분들은 약간 하향 지원해서 지원을 해보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84제곱미터는 그때 가서도 15억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스스로 자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 마련 플랜 대충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 비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A, 60B 570만 원 정도, 69는 오히려 적습니다. 400이 안 됩니다. 84는 53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계약금 때 10%, 중도금 때 10%, 잔금 때 80% 마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에어컨 방방마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취득세 또 내셔야 되죠. 이번에는 무엇을 예측해 볼 거냐면 69와 60을 넣는 분들도 나중에 입주 시기에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잔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 지역을 보니까 25평이 거의 없습니다. 20평대가 많지 않습니다. 20평대가 있다면 주로 오피스텔이거든요. 자, 그래서 평당가를 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광교역이죠. 광교중앙역. 요 주변이 4,800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이 5,400만 원, 5,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신축인데다가 광교중앙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당 5천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평이니까 13억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28평은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축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서 현재 예측해 보기로는 15억이 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 입주 시기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완전히 안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덜어는 요즘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담대가 조금 완화가 됐다. 우대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개선된 것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죠. 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부부 합산소득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미만입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대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0억이 전부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대 요건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근데 혹시 9억 원 이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보겠습니다. 최대 4억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자, LTV부터 보시겠습니다. LTV 6억 미만은 60%,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는 50%. 자, 이 부분은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6억 미만은 10%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10%씩 올렸다. 6억에서 9억 구간은 동일하고 5억에서 8억 구간도 역시 동일합니다. DTI는 투기 과열지구가 10% 인상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동일하고요. 다음은 중요한 것은 DSR입니다. DSR은 조정이 없습니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동일합니다. 즉 이번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우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점에 됐을 때 D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이 되는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소득에 비례한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전 규제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도 모두 다 포함입니다.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모두 다 당연히 9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 연봉자가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DSR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모든 분들께
예, 고액 연봉자인지 아닌지 보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022년 7월 1년 뒤를 보겠습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조건 DSR을 적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야 되는 2023년 7월 그 이후에 내시게 되겠죠? 그때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DSR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DSR 적용이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온다라고 제가 겁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쫄아 계실 텐데요. 자, 이런 대출에 해당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입니다. 건설사와 은행이 제휴해서 내는 집단대출, 요거는 DSR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결국은 제외됐기 때문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대출, 이주비 대출, 사업자 대출, 서민금융상품들, 햇살론, 미소금융, 사이돌, 또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그리고 영모기지론, 집을 맡겨서 연금처럼 받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DSR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설명 많이 드립니다.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DSR은 그래서 빌릴 차자 주인 주자입니다. 빌린 주체만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고 청약 당첨은 남편이 돼서 남편이 등기 치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신용대출을 내시고 나머지 한 명이 등기를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DSR에 대해서 또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외벌이인 경우에는 DSR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약금 20%죠. 그러면 33평으로 봤을 때는 9억 5천만 원 중에서 20% 1억 9천만 원 우선 필요합니다.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예, 사실 이게 정석이죠. 근데 우리가 여의치 않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 신용대출 내도 될까요? 예, 1억까지는 괜찮습니다. 1억까지는 괜찮은데 신용대출을 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2주 내로 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직은 등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명의의 집이 아니죠. 그래서 신용대출 1억을 내서 청약 계약금으로 치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잔금 때 DSR 40%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의 기재 내용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내 돈하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아내의 신용대출을 내고자 한다 하는 경우는 이게 차주 단위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신용대출을 내고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돼서 등기를 치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몸테크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를 하는 건데 요거는 계약금 단계부터 벌써 하시면 월세를 너무 긴 기간 동안에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추입니다. 정 돈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세금밖에 없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1억 9천 정도는 내가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예, 몸테크 전략은 이제 중도금부터 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사를 안 나가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거죠. 이거는 전세 들어갈 때 부족한 돈을 대출을 내는 전세 자금 대출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나중에 DSR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도금인데요. 예, 중도금은 기존의 방법대로 한다면 40%는 집단대출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중도금이 안 나온다 그랬죠. 예, 9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금 60% 중에서 40% 3억 8천만 원은 자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억 8천을 마련하지 못한다 하시면 청약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평형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3억 8천까지는 안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69 타입, 60 타입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중도금 대출은 안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연체 작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의 중도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 드렸던 설명은 중도금이 40%가 나와준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20%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늘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도금 40%가 아예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드렸던 설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중도금 40% 3억 8천이 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청약에 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마련 되겠지 해서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됐다. 그런데 돈을 마련을 하지 못한다 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포기하게 돼 있죠. 이럴 경우에 최대 10년 동안 청약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청약에 임하시면 안 된다는 것, 또 신중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40%를 3억 8천을 자력으로 마련했다 하시는 분들, 나머지 20%는 연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연체가 진행이 될지 아닐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고 이것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잔금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잔금 단계에서는 20%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도금 20% 연체한 게 있다면 이것까지 마련을 해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40%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0% 3억 8천만 원. 이게 이제 DSR 적용된 금액으로 나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즉 기존 대출이 많다 하는 분들은 이게 어렵겠죠. 자, 그런 분들은 잔금 부분에서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은행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해서 총 대출 금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 점은 감안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청약 임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실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84제곱미터는 입주 시점에 감정가가 15억이 넘을 공산이 큽니다.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한 푼도 안 나오고 또 이미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84제곱미터는 현금 부자들 이런 분들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69제곱미터도 불안합니다. 입주 시점에 이 주변의 평당가가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워낙 신축이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69제곱미터도 15억이 넘을 공산이 큽니다.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어차피 69도 안 나오고 60도 안 나오고 특히 69는 15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잔금 대출도 안 나올 수 있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금 마련 플랜이 먼저입니다. 플랜이 먼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선당 후곰 먼저 당첨되고 뒤에 고민하고 이게 여기는 안 통합니다. 먼저 은행 가서 상담 받고 그리고 청약에 임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인 분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떼서 또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 떼서 은행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나중에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DSR 적용돼서 이만큼은 뺄 수 있구나 라고 견적을 내보시고 나서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청약에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꼭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금 마련 플랜 요거 꼭 세워 놓으시고 은행까지 상담 받고 나서 최종 결정하시면 넣을지 말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고급 정보들 집사쇼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